안녕하세요. 예, 김현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석 맞이 인사도 드리고 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건지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일단 추석 모두 다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추석에 이렇게 휴일이라고 해가지고 좀 느슨해질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날 뭐 오전 정도만 좀 휴식을 취하시고 나머지 날과 그리고 추석 오후에는 이제 평소 스케줄대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임용고시 수험생 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단 건강 유의하시라는 거.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요 기간에 뭐 감기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요즘 이제 위험한 이 코로나에 걸린다든가 이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공부의 그 패턴을 바꾸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험이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동안 내가 공부해 왔던 방향이 맞는 건지, 혹은 이제 이맘때쯤 이런저런 소문이 되게 많이 돌아요. 뭐 어디서 나온다더라, 뭐 이번엔 어떤 경향으로 나온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소문이 도는데 괜히 그런 것들에 현혹돼 가지고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내지는 이제 변화를 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몇 년 전에는 좀 더 오래된 일이네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전공 선생님께서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둔 요 시점에서 갑자기 약간 폭탄 선언 같은 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이제 대충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 왔던 방향이 좀 틀렸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한 달 앞두고 내가 이제 공부의 방향, 이번 올해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본인이 이제 가르치셨던 방향도 부인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자료들 막 대거 방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그 전공 수험생들은 다 패닉에 빠졌죠. 그분을 믿고 따랐던 분들도 갑자기 선생님이 방향을 바꾸니까 패닉에 빠졌고 그분과 공부하지 않았던 다른 분들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뭔가 저쪽에 뭔가 내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정보가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막 불안해하고 그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전공을 공부했던 당시 이제 제 조교들 중에서도 그 전공생들이 좀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한 달밖에 시험이 안 남았는데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전공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와서 다 이제 방향을 바꿔갖고 새로운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많이 상담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당시 제 조교와 수험생들에게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와서 설사 그분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제 와서 방향을 바꾼 건 너무 위험하다. 그동안 해왔던 것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고 결국은 방향이 설사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교육학이건 전공이든 마찬가지예요. 알아야 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흔들리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한 달 뒤에 이제 결과가 나왔겠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의외로 그 해에 그 전공의 출제 경향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인가 결국 그분도 뭔가 실수가 있으셨던가 아니면은 뭔가 뭔가 판단을 조금 그 당시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그 말에 막 흔들렸던 학생들만 이제 패닉에 빠졌던 학생들만 굉장히 많이 좀 고생을 하고 끝난 그런 적이 예전에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맘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는 것. 가장 위험한 거는 본인이 공부하던 방향이나 방식을 갑자기 막 바꾸는 거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바꿈으로써 더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본인이 해왔던 방향을 그냥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두 번째 당부 말씀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당부 말씀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하시다가 중간중간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모르는 게 많이 나와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개 이제 요맘때는 거의 공부가 마무리가 되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우리 올해 초에 뭐 공부 시작할 때 그때는 이렇게 상상을 해요. 가을 때쯤이면 어느 정도 나의 실력이 완성이 돼 있겠지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근데 사실 막상 요맘때 와서 본인이 기대한 만큼 공부를 완성한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표에 도달하는 거는 그닥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맘때 전공이건 교육학이건만 문제를 많이 푸실 텐데 문제를 풀면서 좌절을 많이 해요. 내가 이것도 아직도 못 쓰나? 이것도 아직도 못 외웠나? 내가 아직도 이렇게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좌절을 하시거든요. 근데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생각을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도 이것도 몰라? 이게 아니라 이제라도 이걸 알게 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쓰지 못했던 이 문제, 이 내용이 내가 이 상태에서 정말 시험장 갔는데 시험에서 이 문제가 나왔으면 내가 어쩔 뻔했어. 오늘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이거 정확하게 알아서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더 얻었다라는 것, 하나 더 채웠다라는 그런 걸로 기뻐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좌절보다는 오히려 그런 기쁨으로 이제 남은 기간을 여러분들 보내셨으면 좋겠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기뻐하다 보니 기쁨에 넘쳐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까지 기뻐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죽을 지경까지면 그건 약간 곤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좌절하는 것보다는 기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건강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공부해 왔던 방향 잃지 마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아직 덜 공부된 영역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요 세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를 유의해서 남은 한 달 반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은 분명히 다 원하는 결과 얻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추석 명절 잘 세시고 그 다음에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다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